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 미중 갈등에 따른 경계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기관 오늘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오늘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나홀로 매수에 코스피 장중 2043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속에서 특히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시총 상위 15개 종목이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약세였지만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특히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최대 16%대까지 급등했었고 유니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종목들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수익률이 뜨겁게 올라가면서 수익률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에 오늘 수익률 1위에 새 주인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뜨거운 수익률 경쟁 속에서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기 마련이죠. 새로운 주인공도 누가 될지 여러분들 대결의 흐름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히든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 맞추실 준비 되셨죠?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의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여러분 계좌에 든든한 수익 전략을 제시해 주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이 바뀌는 모습, 개인의 매수 속에서도 지수가 계속 가는 모습인데요. 이 속에서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 시장의 흐름 장단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사임당 전문가님, 시장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종목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계속 이 4등하고 있는데 제 맨날 꼴찌한다고 하니까 그 시청해주신 분들이 꼴찌라고 하지 말고 4등이라고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굳건하게 4등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평소보다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일 이 중국이 이 홍콩 그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미국과 부딪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이제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라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증시에 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슈들이 갈리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 철강주들도 움직였었고 장중에 이제 개별주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이 히토류 관련주로 또 수급이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장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증시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폭은 좁게 상승은 높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주도주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이런 대표적인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뉴딜 정책 충분히 시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여전히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신재생 섹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말씀드렸던 삼성과 현대의 그런 합작,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런 이제 공공 입찰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수소차 관련된 방향성 이런 로드맵들이 이미 이제 발표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흡발 주자는 이제 저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전기차의 이런 대표적인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전고점에 이미 안착을 했고요.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기준에
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어제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AS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AS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에게 여쭤볼게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소수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여요. 많은 종목을 좀 포진해 있으면 뭐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은 약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순환매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루함을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몇 종목 말고는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크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많이 부족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의 수급이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루즈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 시장의 가장 베스트 전략은 뭐냐면 뭐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가는 종목이지만 사실 3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을 그러니까 그때 매수해놨던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 익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코스닥의 웨이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에 대한 그 매도세를 한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수급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과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그러니까 전일 그 자아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뭐 두세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 적이 없어요. 최근 두세 달 동안에 뭐 매도세는 나와줬지만 보시게 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한 적은 최근 들어서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반대적으로 약간 좀 고점,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을 건지는 추가적인 그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겠지만 오늘 매도세만 본다고 하면은 약간은 조금 긴장을 하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시겠지만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추세가 시장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코스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보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세를 좀 보니 약간은 숨을 고르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돈을 좀 많이 벌어 놓으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상승장에 좋은 종목들이 많았고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약간 숨을 좀 골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확정 수익을 내는 것이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개인적으로 그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신용이나 미수 등 레버리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피를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지금 시장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약간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현재 수익률에 불이 붙었습니다. 수익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수익률 순위 1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세요. 히든스타 더블매치 시즌 2. 히든스타 더블매치 시즌 2. 더블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헤드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시즌 2.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보니까요. 화이트 팀, 블랙 팀,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확실히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빨리 챙겨가는 수익 전략, 누군가는 계속 수익률을 키워가는 전략. 이를 통해서 현재 수익률 순위 경쟁이 아주 뜨겁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포트 속 종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이 흐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쫓겼습니다. 네. 네, 시간이 쫓겨가지고 어제 못 봐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으로 봐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좀 먼저 좀 궁금한 게 제가 방송에 편입을 했는데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전략을 다 알려드렸고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다 알려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초보 성향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이제 꾸준히 이제 좀 이렇게 표출이 되시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를 좀 기대를 하고 편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회사라든지 연간회사,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양회 이런 관련된 이런 이제 콘텐츠, OTT 관련주로도 엮이긴 하는데 사실 이제 가장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을 본다면 가상화폐를 빼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홍콩 보안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제 강한 시세 탄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070만 원, 1,080만 원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차트상으로 이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차트 관리를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종목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이제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위안화가 대성을 하려면 비트코인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과거 2018년도에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주포로 불렸던 그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가 중국 투자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관련된 이슈로서 극으로 치닫는다면 중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1,200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00원대는 쉽게 이탈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 보시면은 자리가 깨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봉 보면 어떻습니까?
이 10선과 20선을 지지받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선과의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이후로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이쪽으로 쏠리지 않아서 못 움직이는 것일 뿐이지 이런 관련된 섹터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런 중국과 미국이 화해 무드가 아니라 이런 상반된 흐름이 나와주면서 중국이 내수 경제를 다지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이런 이 중국의 이 자긍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제가 생각하는 구간 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땐 단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면서 이 정도의 그림은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 다 20선 터치하거나 돌파하고 지금 그 시장이 빠지기 전에 주가를 다 회복을 했는데 이 종목은 아직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박스권을 돌파 시도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와 흐름 함께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좀 여쭤볼게요. 평화산업,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기대감, 이 수소차 관련주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시가가 생각보다 높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단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선정을 했는지 어제 1시간 내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그린 뉴딜 정책, 이 기업과 정부의 시너지가 나왔을 때 항상 대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였죠. 근데 결국에는 이 꾸준히 투자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이제 글로벌 이제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썼던 책이 무엇입니까?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의 이런 미래 먹거리라든지 4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시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히 기사화되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섹터에서 실질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섹터이고 그리고 이 기업과 정부의 시너지가 나와주면서 올해 하반기 뭐 내년 이렇게 쭉쭉쭉 이제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는 게 수소차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수소 충전소 관련된 섹터인 뭐 EM코리아 이제 최근에 뭐 흑자 전환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수소차가 이를 내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충전소 관련주, 뭐 연료 관련주, 그 다음에 뭐 부품 관련주들 순환매로 나와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는 사실 5거래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지금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으로써 다른 섹터로 이제 살짝 수급이 쏠려 있긴 하지만 아직 상승하지 않은 섹터는 반도체, 그다음에 수소차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 관련된 섹터 조만간 급등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보유 전략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이제 전일 이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소차가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면 갭으로 상승을 해서 1,420원에서 1,440원대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1,35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1,350원대 이 가격대가 가장 저점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박스권 구간대, 이 구간대까지 한번 눌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 테마주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라면은 눌리는 구간은 10%에서 20%까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10%, 20% 밀렸다가 올라올 때 명문제약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한 15% 제가 이제 저번 시즌에서 편입하고 한 달 이후에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이후에 이 종목이 이제 일주일 동안 뭐 90% 정도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테마주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뭐 이탈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간 지지 라인 1,300원대는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안정적인 매수 구간까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매수 기회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60선 구간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또 이제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을 타고 60선 수렴하면서
120점 도전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금 2,800원에서 2,000원대 돌파하면 2,4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구간대, 제가 말한 구간대 돌파하면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스타트가 나오지 않은 수소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이제 1,350원대 아래로 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매수기에 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사임당 전문가님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모두 보유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박사 전문가님은 챙겨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이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관련 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챙겨가는 전략 취하셨는데 그 네. 이유 좀 나눠주시죠. 아마 지금 여기 안 계신 저희 같은 팀에 이제 상한 전문가님도 계시지만은 저희 팀의 좀 전략은 좀 확정 수익을 좀 내면서 가자는 게 좀 전략입니다. 종목도 사실은 이 종목 그 소개를 해드리고 좀 갭 떠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보란 듯이 좀 추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을 사실 그 매도를 할까 보유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종목 때문에 매도를 했다기보다도 시장 때문에 매도를 했고 첫 번째 이유가 시장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고점 부분에서는 확정 수익을 무조건 내고 가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 눌린다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제가 편입할 계획도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뭐 시간에 약간의 그 블록들이 나와주긴 했지만 기관 투자들을 다 받아주는 또 모습도 나와줬기 때문에 좋고 사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을 히든스탁 시즌2에 나오면서 두 종목 정도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에코바이오라는 종목, 그다음에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처음 편입할 때요. 목표 수익률 한 50% 정도를 목표를 잡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많이 따라 샀고 아마 지금도 다 수익 중이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수익 중이실 텐데 저는 이 종목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팔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목표가는 목표가고 목표가는 목표가지만 주식은 사자마자는 그다음부터는 대응입니다. 사자마자 사기 전에 목표가를 세우고 뭐 시나리오 여러 개 다 쓰지 않습니까? 산 이후에는 대응입니다. 무조건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고 온라인 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라인대에서는 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아마 익절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수익 보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 좀 말씀드리겠고 시장 자체가 저는 추가적인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약간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에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걸 보면서 전략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고박사를 지금 믿고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템포에 맞춰서 그러니까 엇박자 타지 마시고 정박자에 잘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챙겨가야지 내 수익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 잊지 말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들의 AS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들 만나러 갈 건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맞추실 준비 되셨죠? 지금부터 추리 시작합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오늘도 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이니까요.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남겨주세요.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와,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히토류 관련주인가 봐요.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 격화될 때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쌍으로 정말 강하게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히토류 관련주를 오늘 준비하신 건가요? 네. 일단 뭐 주도주를 편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주도주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계속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히토류를 편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내일 이런 뭐 홍콩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나온다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빅텍이라든지 뭐 방산주들 뭐 김정은 이슈 나와주면서 이제 계속 한 1, 2주 정도 계속 급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가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습니까?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날 듯 말 듯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 상승폭을 키워주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항상 이 어떠한 악재를 만들어서 악재 관련된 섹터들을 다른 이제 종목군들과 상반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만들어주면서 이 주가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유가 관련주도 아니고 방산주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히토류 관련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 이제 급등세가 나와줬던 게 히토류 관련돼서 강한세가 나와줬던 종목,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고점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 주봉이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일 남았는데 거래량이 전주 대비 이제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면서 지금 계속 이 상승폭을 확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뭐 세노텍이라든지 이제 그 외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만 붙어도 이제 급등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히토류 관련된 이슈로서 이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말 한마디마다 이 증시가 흔들릴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라고 첫 번째 힌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아니면은 저는 티플렉스일 줄 알았는데 아직 시세가 안 나온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힌트 화면을 통해서 좀 만나보시죠. 여기서 어려워지네요. 두 번째 힌트에서 갑자기 확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의외의 힌트가 나왔네요. 이거 굉장히 쉬운 이슈인데? 이거 어려워요. 그 관련돼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좀 힌트를 더 드리면 상자리를 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의 이제 기업 개요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뭐 광학 필름, 뭐 썬팅 방범 단열 필름, 그다음에 그래핀, 그다음에 이제 염료 감응 태양 전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소개글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광학 필름 관련된 뭐 이슈들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줬지만 시세 탄력이 아직 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히토류 관련된 섹터로서 상한가 안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움직임이냐면 아까 힌트에서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상승하고 투자주의가 이제 나와주면서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석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종목만 상승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대파동처럼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생각보다 강하게 이 상한가를 돌아가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좀 눌릴 때마다 좀 세게 나오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장마감하고 나서 이런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또 이슈들이 나와졌습니다. 이제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BOE 관련된 이슈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태양광 이슈도 있고 반도체 이슈도 있고 히토류 이슈도 있는 이 종목이
이제 좀 상자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볍고 재료가 많은 종목들은 이제 다양한 이슈로서 이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조금씩 센스 있는 힌트도 남겨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 있는데 고 박사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추리가 되시나요? 네, 사실 첫 번째 힌트만 들었을 때는 엑스맥 종목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두 번째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목이. 아까 그리고 또 우리 계시는 전문가님께서 상을 본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종목명을 말씀을 직접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상보를 오늘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을 조금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그 문자 번호 있죠? 문자 번호로 상보 이렇게 신사임당 전문가님 상보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은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아니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어쩌냐고요? 아니면 고박사 상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잠시 후 공개되는데요. 아직 세 번째 힌트 남아 있으니까요. 요거 마저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아, 이거 급격히 또 문자량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세 번째 힌트, 태양광 발전 관련주.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나왔는데 좀 더 힌트를 주신다면요? 사실 좀 이 종목 이제 검색하시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을 2시 40분에 작가님한테 이 종목을 이제 원고를 써서 보냈거든요. 이거 좀 오해가 있으신데 이 자리가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호가창을 한 2거래일 정도 봤습니다. 2거래일 정도 보면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오늘 이제 한 2시 30분 넘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좋다,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시가 되기 전에 이제 원고를 써서 보냈는데 제가 시간의 흐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뭐 앞전에 이제 뭐 태양광 이슈, 이제 신재생 그린 뉴딜 관련돼서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히토류 말씀드렸고, 이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을 이제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매수 접근을 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더 말씀해주고 계신 와중에도 굉장히 문자량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신 종목이 거의 좀 추려지는 느낌이기도 한데 문자창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정답 상보입니다. 상보 확실합니다. 예쁜 신사임당님 상보입니다. 믿음 수익 의리 상보, 이렇게 상보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가끔 한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임당님 상보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대부분 상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추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모릅니다. 잠시 후 종목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3가지 힌트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참여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고박사 전문가 어떤 종목 준비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어린이 괴질 이야기 바로 어제 이 시간에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관련 종목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오늘 그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게 어려움이 좀 사실 있었어요. 사실은 잘 가고 있던 그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눌림목이 좀 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을 좀 선취하는 방향으로
소개를 해드릴까도 하다가 내일까지 한번 수급을 보고 좀 안정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즘에 핫한 그 어린이 괴질 관련된 종목을 네, 준비를 이슈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처음 이슈가 나왔던 거는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는 이제 원래 뭐든지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요. 이제 확산세가 좀 나와주면서 확산세가 좀 나와주는데 좀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나와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느리게 확산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확산이 좀 나와줬는데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어린이 괴질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20대에서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한 7일 만에 한 13개국으로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슈가 좀 나와줬던 게 코로나19와 또 관련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슈가 또 추정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걱정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국내에서도 사례가 조금 나와주는 모습이 의심 사례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 조금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요. 어린이들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괴질, 이에 대한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추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추리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힌트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만나보시죠. 좋아. 네. 좋아, 요거 힌트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좋아 가는 거야. 이 종목이 사실은 제일 먼저 좀 상한가 갔고요. 네. 이슈도 제일 먼저 좀 받았던 종목인데 투자 과열 종목인데 내일 또 이제 해제가 돼요. 해제가 좀 되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오늘 많은 종목들 중에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린이 괴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이 많은 치료제 중에 뭐 스테로이드 관련된 종목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항생제 관련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또 아스피린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아스피린과 관련된 종목을 또 치료제로 이제 다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 중에 이 아스피린을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쉽게 좀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 추리와 약간 유사하게 흘러가는 느낌인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아스피린 관련한 이야기 가지고 있다,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추리되시나요? 사실 그 어린이 괴질 관련주는 저를 이제 3월 달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한 번씩 다 편입했던 특히 이제 최바닥권에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시즌에 이제 한 달 후에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 이제 명문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편입하면서 한 달 후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이제 5,000원에서 이제 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제약 이 종목도 이제 제 단골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한 번씩 상승할 때 뭐 이런 자리에서 뭐 9,000원 봅니다, 10,000원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서 뭐 9,000원, 10,000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움직였던 이제 그런 종목 중에 이제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조화제약 3월달 최저점에서 이제 또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 이제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다 결국에는 어린이 괴질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중에서 이제 뭐가 갔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이 중에서 고려제약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고려제약은 15%대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3%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명문제약처럼 한번 이제 이 갭을 메꾸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려제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보면은 이제 과거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26선 타고 가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문제약, 그 다음에 이제 조화제약 볼 수 있는데 이제 조화제약은 이제 수직 상승, 그 다음에 이제 힌트로서 뭐 단기 과열 해제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세 종목 중에서 이제 편입을 하셨다면은
이제 조화 제약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종목일지 여러분들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세 번째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05년 그 당시 어떤 이슈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었는지 이걸 알면 좀 굉장한 힌트가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잘 몰라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005년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처음 터진 걸 보니까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 이 종목이 거의 이슈를 못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와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예시로 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두올 산업이라는 이 종목을 좀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은 실제로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와서 두 차례나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이 종목 제가 목표가도 굉장히 좀 크게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통해서 저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요. 자, 보면은 이 종목도 딱 정확히 어떻게 보면 상장 2005년에 했네요. 2005년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모습들을 보면 작년이죠. 2019년도에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터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에 터지고 누군가의 매집이 좀 들어와줬다는 것은 뭐 단기적인 수익이 좀 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와줬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 흐름의 모습들이라고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월봉상 본다 하시더라도 아마 월봉상이 좀 더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바닥권에서 그렇죠.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급등이 나오거나 추가 상승은 나와주지 않았지만 100% 가는 데는 100% 가는 데는 한 2, 3개월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100% 가는 데는 한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그 거래량이 터진 매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추세를 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좀 나와준다면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눌림목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 종목을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 싶어서 좀 들고 왔거든요. 뭐 잠시 후에 가격 전략도 해드릴 테지만은 시간에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추천을 하면은 뭐 10%씩 갭 떠가서 시작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을 좀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다.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문자창을 통해서요. 이 좋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문자창 함께 보시죠. 문자로요. 고 박사님 좋아 제약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대부분 좋아 제약 수고하십시오. 신사임당님 삼보 고 박사님 좋아 제약 고 박사님 좋아 제약입니다 라고 다들 좋아 제약이라고 추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굉장히 통일을 해주고 계신 모습인데요. 과연 이 종목일까요? 자, 여러분들 고박사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종목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과연 맞을지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먼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와, 바로 상보 이 종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추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수익 전략도 좀 챙겨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뭐 많은 분들이 제 성향 아시겠지만 저는 시간의 상한가 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갭으로 띄워서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별로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시간외를 보고 이 원고를 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요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거의 없다가 이 시장에서 이제 얼굴을 들 때는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계속 단기 이평선 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냐? 이제 이 그 거래량과 동반한 이제 상승 44%대까지 상승하고 이제 18%대까지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점을 높이는 추세, 그 다음에 이 5선과 20선의 골든 크로스 출현하면은 이제 보통 한 1, 2주 내로 이 60선을 도전을 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월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요즘에 이제 5선만 타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5선과 10선을 같이 수렴해야 이제 뭐 그 다음 달이라도 이제 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매수를 이제 하고 싶기 때문에 매수 범위는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뭐 사실 시간에 뭐 거래 대금 뭐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관련된 그린 뉴딜 정책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를 안 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앞전 매물대 구가 이제 1130원대.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에까지 체크를 한다면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150원 아래로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은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이제 1000원대 이 단기 이평선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그런 이제 저점 구간이 이제 1000원대이기 때문에 1000원을 이탈하는 이제 990원대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000원대를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 박스권대, 이 매물대만 소화하면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게 된다면 휘토류, 뭐 태양광, 그린 뉴딜 뭐 이런 이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수 접근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고박사 전문가님, 아까 이 두월 산업처럼 약 100% 2개월 만에 갔다고,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종목은 2개월만 100%를 노리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와 같이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또 매집이 들어와 줬다는 거고,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2005년 만에 지금 처음이니까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말 조용했던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종목이 지금 움직였다는 것은 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립니다. 사실 그 온라인 무료 방송 얘기를 좀 하자면 아시겠지만은 고박사가 드리는 종목을 실질적으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손해보시는 분들은 없는 거로 저는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노하우라든지 비법들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종목이야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주무시고 난까지 하루에 뭐 TV 방송도 유튜브도 통해서 종목 추천 100개도 넘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종목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노하우라든지 전략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꼭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랙팀의 리더 고박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잠시 후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히든스탁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고박사 전문가의 얼굴 밑에 빨간색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의 매매 비법, 팁까지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는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고박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히든스탁은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박사 전문가,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